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대리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풀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리를 11월 10일에 한번 자세하게 했는데 11월 10일에 했다고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썼네요. 불법행위 안 되는데요. 불법행위요. 여기서 불법행위 안 돼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표현행위, 의사의 통제하고 간념의 통제는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리는 삼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사자하고 약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달을 잘못했을 때는 부도달의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를 잘못했을 때는 뭐라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하고 유사한 것은 뭐다?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 있어서 대리권 관계죠.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대리권 관계요.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 대리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냐? 우리 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법정,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법정 대리는 법원이 또 선임하죠. 나중에 임의 대리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을 복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옳은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법률행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에서 대리권의 일정한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으면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뭐를 해? 대리권을 남용을 해. 그러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확장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됐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수 있어. 남용해도 누가 책임을 져? 원칙적으로 본인. 왜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만약으로 대리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명백하냐?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할 수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명백할 수가 있다. 안으로 명백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체결은 중도금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행까지 하고 가라. 그러면 잔금 지급기를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법고시에 나온 것인데요. 소송상 화해라든가 소송을 포기해도 좋다 그랬더니 진짜로 포기했어. 포기해도 좋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알았죠?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극과 극은 안 된다. 매도의 대리권인데 매수 안 되죠. 체결하고라 했더니 해지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극과 극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죠. 그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을 했죠. 그 수령한 것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써버릴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여기서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용이 있으면 먼저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남용에서도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안 진다. 그것을 우리 뭐란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이때 보존행위는 뭐냐?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킨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집을 뭐란다? 수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죠. 이용기라는 얘기는요. 예금을 주식으로 예금을 대한다. 전을 답으로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까지 대리권의 범위고요.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요. 이러한 남용이 있죠. 남용이 있으면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공동대리고 두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첫 번째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능동이든 수동이든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무슨 대리? 대리인 수준이 있어도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이때의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만약에 3명이면 이 사람의 결정권은 33%인데 단독으로 결정하면 100%죠.
결국 몇 %가 초과된 것이다? 67%가 초과다. 그래서 67%에 대해서는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의 경우는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의 승낙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법무사의 등기 사무, 주식의 명의 개서 대리인, 변호사가 강제 집행 결제에 참가하는 거. 우리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났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이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사법시험은 이게 시험이 났어.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이죠. 그런데 채무 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다? 대물변제, 경계. 안 되죠.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자는 것,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겁니다.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 아들한테 유리하니까 괜찮다. 그런데 물건은 하나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요. 어디로 보시죠? 29번 한번 보세요. 자, 29페이지에 보면 376번이라고 되어 있죠? 376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조서설 376번. 일방 당사자가 대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를 통해서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만 인정되면은 대리권의 전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지금요, 일방 당사자가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하냐?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상대방과 누구다? 본인이다. 이런 말이죠. 377은요.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 동일함의 통지.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죠. 아까는 뭐라고 했죠?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라면 통지란 말은 관념의 통지죠.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지명 채권 양도의 통지죠. 통지. 이것도 관념의 통지죠. 둘 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가 뭐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78번은요. 대리권의 종류라고 나와 있나요? 대리권의 종류.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의리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대리인 의리 파산 선고. 그럼 뭐죠? 따라서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갑소유 토지를 매각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379는요.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수여받은 을인데요. 을이요. 건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런데 갑소유에 뭐를 매각해서? 토지를 매각했죠. 토지를 매각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냐? 그것은 임의대리죠. 수여받았으니까 수요, 임의대리. 그런데 건물을 매각을 하겠지 토지를 매각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권대리죠. 그런데 무권대리 속에는 또 무슨 대리가 들어있죠? 표현대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잖아. 있기는 있죠. 아무튼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권대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380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누구한테 매각했다? 을에게 매각했죠. 그래서 을이요. 대리인 을이 을에게 이걸 뭐라 한다?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80은요. 미성년자 갑의 부모가 갑 소유 토지를 뭐라 했다? 매각했다. 미성년자 갑의 부모죠. 부모는 뭐죠? 부모는 법정대리죠. 부모니까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동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공동대리 이렇게. 그 다음에요. 뭐가 하냐면 382번인가요? 382예요. 382는 뭐냐면 을의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이죠.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복대리라고 얘기해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토지를 매각했다. 알았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든지 무슨 대리죠? 임의대리죠. 그래서 임의대리면서 복대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83번은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수동대리 동그라미 수동동이라고 언제나 각자대리 수동에서 언제나 각자
각자 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능동대리 동그라미 능동대리. 능동대리는요. 능동대리 원칙 각자 대리. 원칙은 각자 대리요. 능동대리요. 원칙 각자 대리요. 했어요? 점 찍고 예외적으로 공동대리. 예외적으로 공동대리요. 원칙은 각자인데요. 예외적으로 공동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대리는 무슨 대리도 된다는 거예요. 공동대리도 되는데요. 수동대리는 뭐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와 똑같이 모두가 적용된다. OX, X죠.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만 일부만 적용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84번은요. 대리하고 이제 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어린아이 3살, 4살짜리도 심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385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는 뭐가 돼야 돼? 의사 능력자. 의사 능력에다 가로먹고 뭐라자? 행위 능력 X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86 대리는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따라서 380 보면 대리의 경우는 하자 유무를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사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그다 써. 사자는 본인을 표준 이렇게. 사자는 본인을 표준 이렇게. 사자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88번이죠.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맞죠? 여기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보죠. 수권행위는 지금부터 쭉 보는 거죠. 지금부터요. 자, 그러면 수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수권행위는 무슨 대리다? 수권행위는 무슨 대리?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약간 차리고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대리권에 대해서 하고 있죠? 대리권은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있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법원의 선임이죠? 그런데 뭐죠?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이죠? 단독에는 수권행위가 있죠? 계약으로는 위임계약이 있죠? 원인된 법률관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권행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단독이고, 단독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쭉 줄기니까 줄기. 알겠죠? 자, 수권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에 따른다. 왜요? 수권행위가 뭐죠? 여러분 봐봐. 수권행위 뭐요? 단독이죠? 다른 말로 뭐다? 법률행위죠? 수권행위다 써봐. 거기다가 수권행위는 단독행위,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결국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가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80번은요. 390번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뭐다? 불요식 행위이다. 무슨 행위? 불요식. 여러분 죄송한데 앞에요 줄고요. 대리권 수여행위 줄 것이고 그건 불요식 행위죠. 그 다음에 또 써서 그다가 맨 끝에가 불요식 행위 밑에다 뭐라 쓰냐? 뭐냐면 비출연 행위다. 이렇게 비출연 행위. 출연이란 말이 뭐죠? 출연.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은 뭐가 돼? 업되는 거죠. 그걸 출연이죠. 비출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다운되지도 않고 업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봐봐. 본인 갑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이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불요식이면서 그 다음 뭐라고? 비출연 행위다. 그러니까 불요식이란 말은 구두. 말로 할 수도 있다. 말로. 반드시 서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두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나는 운동화인데 필요 없어. 쓰레빠도 안 돼요. 자, 391은요. 위임장이 있더라도 정당한 수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 봐봐.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 원칙적으로 여기 위임장이 있죠? 위임장이 있으면은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대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요, 갑이한테 대리권을 안 줬어. 안 줬어도 위임장을 주면은 반대의 의사가 없으면 대리권도 수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임장을 주면서 대리권을 안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그걸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로 보인다? 누구로 보여? 대리인처럼 보인다. 내가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그냥 위임장만 줬잖아요. 대리권은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마치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이 표시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나중에 볼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렇게. 그래서 위임장이 있어. 그런데 정당한 대리권 수권행위가 존재하잖아. 수권행위가 있어야 대리권이죠. 수권행위가 없다잖아요. 위임장은 있는데 뭐는 없어? 대리권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나 그걸 위임장을 뭐로 본다? 대리권 수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표시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2는요 인감증명서 대리권 수여가 되잖아요. 그럼 봐봐. 거기다 써. 인감증명서만 주면 안 돼. 반드시 뭐라 해야 돼? 써면 그때가 인감 플러스 인감증명서 이렇게. 인감하고 플러스 인감증명서를 같이 줘야 대리권 수여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3번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죠. 그럴 때는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수권행위는 뭐다? 수권행위는 거기다가 수권행위를 취소할 때 수권행위 가로 묶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써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오직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만 하는 것이다. 일방이니까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대리인 거기다 가로 묶어. 대리인은 뭐냐면 대리인 봐봐. 대리인은 여기 위임이죠.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이면 즉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취소가는 줄 알았어.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열고 닫고 위임계약으로서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열고 닫고 위임계약 이 말이죠.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닫고 위임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가능 이렇게. 옆줄 긋고 취소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394는요.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 기초적을 말한다. 원인된 이 말이에요. 원인된 기초적을 가로 묶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 본인은 수권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 그럼 수권행위 철회 가로 묶고 이미 대리권 소멸. 맨 끝에 수권행위 철회가 되어 있죠. 이미 대리권 소멸 이렇게 써. 수권행위를 철회하면은 이미 대리권이 소멸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죠, 이제요. 자, 395로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 내냐? 대리권 범위 왜냐?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 왜? 그러면 본인 책임자 앉아? 안 지죠? 1번.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 키워드만 보면 돼. 수령 대리권을 포함해. 수령. 그 다음에 396.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의 대리권에는 맨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대리권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해. 갑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뭐를 했다? 잔금을 수령을 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갑에게 뭐하지 않아도 전달하지 않았다. 가로 묶고 봐.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대리권 남용이죠. 자기가 썼다 이 말이잖아요. 대리권 남용을 했죠. 그렇더라도 병이 잔금 지급 처분을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잔금을 뭐한 걸로 본다?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라고? 수령하고 수령 동그라미 소유권 등기를 이전 동그라미 이전할 권한을 갖는다. 자, 397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이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그 옆에 좀 줄고 봐. 포괄적으로 대리권 그럼 어떻게 돼요? 맨 끝에 매매대금 지급기를 맞출 수 있다. 연기 이것도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 법은요 변리사죠. 소송상의 화해나 포기 화해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소송상의 화해나 포기를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이 사람이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 포기 동그라미 다시 포기에 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95, 396, 그다음에 397 이렇게. 396, 7 이게 중요해요. 까맣게 된 것만 정확하게. 자, 대리권 범위 외죠? 대리권 범위 외는 뭐죠? 극과 극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극과 극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대리권 범위 외인 경우 그래가지고 극과 극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극과 극이다. 첫 번째 뭐죠? 399는 뭐죠? 체결이죠? 체결에는 뭐가 없다? 해제할 수 없죠? 대여금 수령이죠. 수령일 때는 일부를 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두 번째 줄? 특별수권이 필요하죠? 401번은요 예금이죠. 예금계약을 체결하죠. 예금계약의 체결에는요 그것을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때 대출 안 된다. 402번은요 매수할 권한 매수. 집을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집을 샀다가 다시 그 집을 팔아먹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도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03번은요 403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의 경우는요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결다 이러면요 해지할 수 없다. 404번은요 변호사에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수령을 위하여 판결금 수령이죠. 판결 동그라미하고 금액할 때 금 동그라미하고 판결금 수령의 위임장이란 말은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포기하는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는 권한은 없다. 판결금을 받아와라 이 말이죠. 수령해 와라 이 말이죠. 그 말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이죠. 여기 한번 대리권의 범위가 이러면요 불분명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 이용과 계량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자, 405번을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 여기서 만자를 붙이려면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가 다 들어가면 만자를 써. 근데 이런 말씀 하는데 봐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럼 틀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맞는단 말이죠. 만 또는 하나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모두 다 묶었을 때는 만 또는 하나요? 이런 말을 쓰지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할 때는 만이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무슨 행위 할 수 있죠? 또 보존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도 가능 이렇게. 무슨 행위도? 보존행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여기 나온 것들은 웬만큼 하면 다 알아야 되겠죠. 자, 물론 이 정도 알아버리면 뭐 나중에 여러분요 민법을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알면 다 강의하죠. 민법을. 알겠죠?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알지 말고 두 개만 틀리면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 맞아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바꾼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계량행위를 느려고 돼 있죠. 그것을 만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았죠? 만.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맞아. 만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를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자, 406번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죠? 그럼 복대리인도 누구죠? 복대리인도 복대리 뭐냐?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거기다가 복대리 밑에다가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보존행위를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다 이 말이죠. 보존행위 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를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07번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 미등기 부동산을 뭐 한다? 등기한다.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죠. 앞에 등기에다가 좀 써봐. 보존이라고. 보존 등기하는 경우 건물을 임대한다. 그 다음에 채권의 추심을 한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예금의 주식전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써. 예금을 있네. 409번 봐봐. 409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8번 봐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계량행위, 성질을 변화시키는 계량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질을 변화시키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10번은요.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무슨 등기다? 보존등기 이퀄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했어요? 보존행위 썼어? 옆줄 긋고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특별 수권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리권 남용을 보면 411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 여기 봐봐 우리 대리권 남용은 뭐죠? 대리권 일단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411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 알겠죠?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이 그것을 뭐란다? 가로 묶어 거기 줄 긋은 거 그것을 남용이라고 해요. 남용. 그러면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죄송한데 앞에다가요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대리권 남용이란 이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리권 남용이란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412번 대리권 남용의 요건은 객관적으로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이러한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여야 된다. 알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지 못한다. 알았거나 악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알지 못한다. 과실이죠. 그래서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라고 시작할까요? 여기 봐봐. 원래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해서는 상대방은 뭐한다? 악이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3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민법 107조 1항 단서 거기로 줄고 107조 1항 단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를 해. 비진의 표시.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가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14번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똑같죠? 그러면 똑같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해석상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415 대리권 남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 왜요?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416번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모두 다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딱 보면 우리 이제 여기 봐.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요. 공부를 할 때 책을 먼저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먼저 항상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 돼 있으면 먼저 계속 얘기하는데 항상 기출문제 특강이 있죠. 그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봐. 그럼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책을 보고 이걸 보죠. 책을 보고 이걸 보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책에는 다른 걸 다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판례라고 해가지고 판례 지문만 이렇게 따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오지선다고 해가지고 뭐 이미 한 150문제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150문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100% 판례만 들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문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의 판례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모든 판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뭐 판례 강의, 물론 판례 강의 따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하고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판례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없는 것을 또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항상 강의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디로 보시냐? 그러면 417번. 417, 페이지요. 32페이지.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왔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우리가 보면 뭐 거의 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그러면 여기 공동대리 이렇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나 공동대리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417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법령이 거기를 가로묶고 자기와 법령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자기 계약이다 이렇게. 자기 계약 이렇게. 자기와 법령이 그것을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그것을 쌍방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에다 가로묶고 채무이행 까맣게 되어 있죠? 가로묶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본인의 허락 X라고 써. 본인의 허락 X. 본인의 허락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가능해요. 416번, 8번은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미리 허락 동그라미, 본인이 허락했죠? 그러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자기 계약을 허락했죠? 자기 계약. 원래 이러면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 이행은 된다. 419번 본인의 허락을 얻어 쌍방을 대리하죠? 허락.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420번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아까 얘기했죠? 친권자가요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이것은 무슨 계약이다? 자기 계약이다. 그런데 뭐다? 유효하다. 시험이 지금 몇 번 많이 나왔죠?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421번도 중요하죠? 대지권이 많이 좀 있게 붙었죠? 보면 대물변제, 경계, 다툼 동그라미, 다툼이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기한 동그라미, 항변권이 붙은 항변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암기해. 뭐가 있는? 다툼이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또 뭐가 있는? 항변권이 있는. 자, 그러면 422. 본인의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채무를 지죠? 대리인은 가로묶고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봐.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못하죠 대리인이. 그런데 채무를 이행할 때는 방금 내가 얘기했죠.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봐. 갑이라는 사람한테 본인한테요.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요. 이 원리를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요. 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지금 본인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오늘이 돈 갚을 2월 1일이죠? 100만 원 빌려줬는데 통장 안에 1000만 원이 있죠?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갚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이행이다 이렇게. 자, 423번은요. 법무사죠. 법무사는 뭐다? 맨 끝에 등기 신청 행위. 법무사의 등기 신청 행위. 다음 두 번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 이 쌍방대리가 바로 뭐냐? 법무사 등기 신청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소에 가 있으면 잔금 날짜예요. 누가 제일 먼저 와 있어? 법무사 사무장 와 있죠. 그 사람은요. 매도인한테 등기 서류를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 서류 받죠. 받아서 혼자 가가지고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무사는 쌍방을 뭐한다?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왜 임의 규정이냐? 그래서
그래서 임의규정 밑에다 써 뭐라고 쓰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뭐란다?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범위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양자에 적용되고요. 만약에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죠? 426 무손대리가 된다? 무건대리가 되고요. 427번 아주 중요해. 뒤에 보면 돼지꼬리 많이 붙어있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동산 입찰 경매에서 동일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 물건은 하나인데 2명 이상이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그래요. 2명 이상이. 그럼 봐봐요. 물건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A하고 B가요, 서로 나한테요, 자기 앞으로 경락을 받아달래. 서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갑한테 경락을 받아주면 을한테는 경락을 받아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무효. 이렇게 무효. 자, 공동대리요. 428번 여러분 줄 거봐. 앞에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거기 줄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각자가 본인의 각자 써 거기다가 단독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다 똑같죠? 428번, 429번 똑같죠? 각자 단독. 자, 그 다음에 430번을 봐봐요. 공통의 소멸 사유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본인의 사망. 이렇게 되면 어때요?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한다. 431번요.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되죠? 또는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럴 때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 그럼 봐봐요. 여기요. 내가 대리인이 되기 전에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대리인 되기 전에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됐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대리권이 소멸하냐? 처음에는 내가요, 파산 선고도 없이 멀쩡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럴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31은요. 임의 대리의 종료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 다음에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건데요. 원인된,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보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뭐가 있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뭐가 있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숙권행위가 뭐가 되거나 철회. 숙권행위 철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종료된 것,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433번인가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요된 대리권. 거기 가로 묶어봐. 이런 가로 묶어. 433.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무슨 대리? 여러분 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 대리라고 얘기해요. 여기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를 뭐란다? 임의 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얘기해.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 가로 묶어봐.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이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34.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뭐를 처리하면?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435. 갑은 을의 대리인데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동그라미 일시적? 왜냐면 술이 만취 써봐. 술이 만취된 경우. 술에 만취된 경우. 만취. 그러면 뭐죠? 술에 만취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봐. 이런 거 봐봐. 내가 지금 대리인인데요. 대리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거든요. 오늘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름이 끊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때만 필름이 끊기는 거잖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다시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술에 취한 적이, 술이 만취된 적이 있다고 해서 너는 의사무능력자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대리죠. 갑은 을의 대리인인데 갑이요. 을이 뭐가 됐다? 성년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